네. 김갑수의 쟁점 조선 역사 두 참 번째. 이거 네. 이 쟁점 조선 역사가 참 사연이 많네요. 네. 세 번째 벌써 두 번이나 하려고 하다가 못했죠. 네. 그러니까 이제 3주 전에 했던 내용을 이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 아까 그 대조선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 글 달렸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또 노론을 제국주의자들에게 비유하는 게 그게 식민사관이에요. 조선의 노론에 대한 공부를 새로 하셔야 돼요. 네. 서인과 노론에 대한 가장 보편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던 정치 집단이 조선의 서인과 노론입니다. 이런 것들이 실록에 의해서 이제 연구돼야 되는데 가장 이 세세하고 방대하고 역사 기술 방법에 있어서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의 기술과 보존을 이룩한 실록에 의존하지 않은 조선 연구 이것을 좀 타파하고 네. 조선 역사에서 그 쟁점이 되는 사항들을 좀 가려서 이 교양 방송으로 내보내는데 생각보다는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네.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징비록 이야기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징비록은 여러분들 다 잘 아시죠? 공포 132호입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유성룡은 그 임진왜란 내내 좌의정과 영의정을 지낸 국정 최고 책임자였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임진왜란과 관련된 영화나 드라마의 거의 대부분이 이 징비록과 난중일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과연 이 징비록이라는 책을 객관적으로 검토한 연구 논문이 하나라도 있는가? 그리고 과연 이 책의 내용은 실제 조선의 역사와 부합하는가? 이런 논의가 이제 이루어져야 할 때라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군대에서 무슨 사업을 벌이면 무슨 사업이라고 해요? 율곡 사업이라고 율곡 하죠. 사업, 예. 왜 그러는 거예요? 국방을 강화하기 위한 율곡 이 10만 선생의 양병. 예, 율곡이 이제 그 10만 양병설을 임진왜란 전에 주장을 했다. 근데 사실은 그런 건 실록에는 없어요. 네. 네. 실록에서 네. 못 찾았어요. 네, 국채를 이렇게 보존하고 개혁하기 위해서 국방력을 강화해야 된다는 그 상소문은 있어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10만 양병 이런 말은 없습니다. 공식 기록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10만 양병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네, 없고 다만 그 율곡의 후학인 김장생, 박채세 이런 사람들이 이제 율곡의 연보를 만들었거든요. 네. 율곡의 연보를 만들 때 1583년에 율곡이 10만 양병을 주장했다는 말을 구체적으로 연보에다 넣었고 더 재미난 것은 이 10만 양병에 가장 크게 반대한 자가 유성룡이라는 사실이 그 연보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거 나중에 이제 일본에 갔던 사신 이야기도 알죠. 네. 일본에 갔다가 사신 갔다 와가지고 일본 안 쳐들어온다고 얘기했던 사람이 유성룡 부하예요. 네, 김성길인가요? 나중에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징비록은 이순신 띄우기와 원균 죽이기의 원조가 된 책입니다. 그리고 이 책은 훗날 수정선조실록에 영향을 미칩니다. 네. 수정선조실록은 대사관 이식이 주도해서 집필했는데 매일매일의 사초에 근거하는 정통적인 실록 기술 방식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건 실록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수정선조실록이라면 선조실록이 있었고 그것을 수정했다 이런 뜻 아닌가요? 그렇죠. 그럼 원래 선조실록도 있다. 원래 있다가 아니라 권위 있게 있죠. 예. 선조실록은. 그러면 당연히. 왜 수정을 했죠? 이 선조실록이 주로 그 당시에 집권당이었던 북인의 입장에서 쓰였다는 네. 반대. 좀 그 여론이 많았어요. 예. 그래가지고 좀 고쳐야 된다 하니까 그 북인 다음에는
서인이 집권을 했거든요. 네, 인조 반정 이후. 예. 네, 인조반정 이후에 네. 서인 집권을 했으니까 서인 위주로 썼어야 할 것 같은데 유성룡과 이순신은 남인 계열이에요. 네. 그러니까 서인 위주로 쓴 책인데 유성룡과 이순신을 띄워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의문 때문에 사람들이 그 수정선조실록의 무리수를 잘 몰라요. 문제는 이 수정선조실록 집필을 주도한 사람이 대사관 이식인데 그 이식이 덕수 이씨 이순신 집안 사람입니다. 이순신 덕수 씨죠. 네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순신을 좋게 쓸 수밖에 없겠죠. 네. 그렇죠. 네. 집안 사람인데. 그런데 이제 우리 조상들이 훌륭한 것은 실록을 몇 번 고쳤지 않습니까? 네. 수정선조실록도 있고 이제 고친 게 있는데 새로 썼어도 옛날 것은 그대로 두어서 후손들이 판단하게 하라 해서 원래 썼던 실록도 다 그대로 두었던 게 이게 얼마나 그 고도의 그 균형 잡힌 그 기록 정신입니까? 네. 일본에서 대환영을 받은 책이 징비록이에요. 왜? 쥐들 입맛에 맞으니까. 네. 그리고 조선인에 대한 식민교육의 일환으로 이 책을 이용했어요. 일본인이. 그리고 이 책은 이광수의 이순신전, 김훈의 칼의 노래 등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이순신의 그 아산 현충사를 조성하는데도 그 박정희가 이순신에 대한 것도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광수와 김훈은 말입니다. 오히려 징비록의 내용에 더 교묘한 살을 붙여가지고 선조와 조선 지배층의 무능과 탐욕을 극화시켰습니다. 우리가 그 김훈의 칼의 노래를 읽어보면 그 원균이 이제 패배를 하고 그 원균의 본영이 이제 습격을 당했잖아요. 네. 습격을 당했는데 이런 문장이 나와요. 다음날 아침 그을린 어린 기생들의 시체가 9구 발견되었다. 그런 거 안 나와요 실록에. 얼마나 그 야비하게 역사 소설을 함부로 쓰는 사람들 그 폐해가 아주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징비록은 인물과 사건들이 시간과 명칭 등에서 숱한 오류가 확인됩니다. 네. 내가 읽은 바로 징비록은 정사인 선조실록과 비교할 때 일치되는 부분은 10%밖에 안 돼요. 자, 정사 매일매일 사관이 쓴 사초에 근거한 선조실록을 버리고 징비록을 채택하는 이 역사, 이게 식민사관이라 그겁니다. 자, 먼저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 징비록에 있는 내용 중에 그 임난 직전에 정탐차 일본에 사신이 갔다고 했잖아요. 네. 그때 정사가 황윤길, 네. 부사가 김성일. 김성일이죠. 네. 자, 여기 징비록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제가 좀 읽겠습니다. 황윤길은 부산으로 돌아오자 급히 장계를 올려 외국의 정세를 보고하면서 반드시 병화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김성일은 말하기를 신은 그곳에서 그러한 징조가 있는 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또 황윤길이 사람의 마음을 동요시키는 행동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의논하는 사람들은 덜어는 황윤길의 의견을 주장하고 또 덜어는 김성일의 의견을 주장하였다. 이때 나는 김성일에게 묻기를 그대의 말은 황윤길의 말과 같지 않은데 어찌 병화가 있으면 장차 어떻게 하려는가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나도 역시 어찌 일본이 끝내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하겠습니까? 다만 황윤길의 말이 너무 중대하여 중앙이나 지방이 놀라고 당황할 것 같으므로 이를 해명하였을 따름입니다. 라고 하였다. 자, 여기에서 유성룡이 김성일과 나눈 대화, 이건 객관적 신빙성이 없어요. 지들끼리 그런 대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대화 보면은 네. 김성일을 쉴드 쳐주고 있는 대화네요. 좀.
그러니까 김성일과 같은 의견을 갖고 있었던 자기 자신을 이제 별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김성일의 잘못된 보호를 받아들인 자신의 실책을 변명 회피하면서 김성일까지 변호해주는 아주 묘한 글입니다. 그리고 방금 얘기했던 듯이 자기가 무슨 그 김성일에게 그런 혼란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건 증명할 수가 없어요. 녹취록도 없고 기록도 없잖아요. 지가 그렇게 책에다 쓴 거예요. 김성일을 사신으로 전가한 게 바로 유성룡이거든요. 네. 그리고 김성일과 유성룡은 퇴계 이황 문화에서 같이 공부한 동문입니다. 자, 여러분들 유성룡이 징비록을 작성한 시점은 이 전쟁 말기에 북인의 탄핵으로 삭탈 관직당하고 낙창하고 나서의 일입니다. 그는 정자 앞에서 뱃놀이를 즐기면서 이 책을 썼는데요. 임진왜란 즈음에 조선의 조정은 이 붕당의 대립이 상당히 많은 건 사실이었죠. 그리고 유성룡은 처음에는 동인으로서 서인과 대립하다가 훗날 동인이 북인 대 남인의 대립구도가 형성됐을 때는 남인의 영수로 인정받았던 사람이고 자기가 또 남인의 영수로 자처하기도 했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 유성룡에 대한 선조실록의 사관의 평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의 신임을 얻은 것이 오래되었지만 직간했다는 말을 들을 수 없었고 정사를 전단했으나 지멋대로 했으나 나빠진 풍습을 구하지 못했다. 이게 선조실록의 유성룡 평가예요. 임금을 믿어줬지만 능력은 없었다. 그다음 수정선조실록도 이렇습니다. 국량이 협소하고 지론이 넓지 못하여 붕당에 대한 마음을 떨쳐버리지 못했다. 폐거리 정치. 이게 수정선조실록. 자, 여러분들 유성룡의 징비록에서 가장 억지스러운 대목은 여러 곳에서 원균을 비방한 부분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또 더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유성룡은 원균뿐 아니라 임진왜란에서 용감히 싸우다 전사한 장수들에 대해서 이순신 빼고는 다 혹평을 가했습니다. 혹평을. 네. 여러분들 충주 탄금대에서 말 그대로 배수진을 치고 죽음을 무릅쓰고 왜군과 분투하다가 전사한 장군 신립 네. 아시죠? 네. 또한 진주성 전투에서 3,800명의 병력으로 왜군 2만을 격퇴하고 전사한 김시민 장군. 네. 유시민하고 이름이 같나요? 김장군이라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도 혹평을 늘어나요. 이미 죽은 놈은 말이 없으니까. 과연 말입니다. 전쟁 중에 국정 최고 책임자 자리에서 전쟁에서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이 전장에서 분연히 죽어간 현장 지휘관들을 그것도 뱃놀이를 즐기면서 이렇게 함부로 재단해도 되는 겁니까? 이에 반해서 징비록은 이순신을 거의 신화적 수준으로 격상시킵니다. 왜? 자기가 천거했으니까. 그리고 자기가 천거했다는 말도 징비록에 한 5번은 나와요. 물론 정읍 현감에 머물렀던 이순신을 파격적으로 승진시켜 전라 자수하로 천거한 것은 대단히 잘한 일이죠. 네. 하지만 징비록에서 보이는 이순신의 무용담은 사실 일방적이고 비사실적입니다. 반면 이 원균에 대한 혹평은 역사적 사실과 다르며 지나치게 자의적이어서 모종의 저의가 엿보이기까지 합니다. 자, 여러분 유시민이라고 알고 있죠. 그 사람이 예전에 무슨 알쓸 신잡인가 뭔가 하는 요상한 이름의 그 오락 방송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유성룡의 징비록은 임진왜란에 관해서는 조선 왕조실록을 능가하는 가장 정확한 기록이다. 지가
조선 왕조실록 읽어봤어요? 난 안 읽어봤다고 봐요. 99.9%. 네, 저도 안 읽어봤다고 봐요. 자, 그러면서 유시민 씨는 자기가 유성룡의 13대 손이라고 자랑하고 다녀요. 자, 여러분들 징비라는 것은 시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내가 징계해서 후환을 경계한다는 구절에서 따온 말인데 이 책은 타인에 대한 비방과 전쟁 당시 국정 책임자였던 자기 자신의 변명, 자기 자신의 노고와 애국심을 설파하는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진정한 징비가 없는 이름뿐인 징비록을 이제는 국보의 대열에서 내리고 우리가 임진왜란을 보다 객관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우리 조상들이 엄정하게 기술한 네. 선조실록에 근거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짧게 마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정했던 분량은 또 다음에 더 시간을 내서 좀 더 우리 방송을 좀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계속 하겠습니다. 네. 자, 임진왜란은 정유재란을 포함해서 7년간에 걸친 전쟁이었어요. 네. 네. 이 기간 동안 무수한 살육과 기아의 역병까지 돌아서 그 참혹상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그러나 여러분들 이 전쟁은 결과적으로 봐서 국채를 수호했고 일본은 패주했습니다. 네. 참고로 이 전쟁을 즉 조선에서는 임진조국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임진왜란이라는 말 자체가 좀 얼토당토 않죠. 아마 1592년 4월 3일인가가 아마 그 임진왜란 일본 놈들이 쳐들어온 날인데 그 실록의 기록이 너무 어떻게 보면 황당하고 왜가 쳐들어왔다. 이게 첫 문장으로 시작돼요. 당연히 이 전쟁에는 수많은 장병의 활약과 의병들의 이제 분투가 있었는데요. 초반 패전을 거듭한 육지와 달리 해전에서는 대부분의 전투에서 승전을 했습니다. 이로써 일본군의 보급선을 끊었기 때문에 일본의 전쟁 지속 의지를 꺾을 수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보다 결정적인 것은 우연에 의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죽음, 이것도 조금도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 역사가 우연에 의해서 움직이냐면 죽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갑작스러운 죽음만 있으면 다 음모래. 그건 죽음의 중대한 속성 하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바이블에 있듯이 죽음은 도둑처럼 들이닥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사람이 갑자기 죽냐? 사람은 갑자기 죽는 거예요. 자, 사실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역사는 이 전쟁은 이순신이라는 영웅 혼자서 치른 전쟁처럼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과가 이순신 빼고 조선인은 다 찌질이가 되는 거예요. 네. 아시겠습니까? 네. 네. 숱한 영웅들의 활약과 병사들의 희생이 망각되었습니다. 일찍이 태종 때부터 제작한 거북선을 비롯한 우리의 조선 기술력, 수많은 조선 수병과 격군들의 우수성이 간과되기도 했습니다. 조선군은 기병에서 약했지 이 수군이나 이런 것들은 강했죠. 그리고 일단 배가 좋았어요. 배가 조선은. 그런데 무슨 전쟁을 혼자 이순신 하나 혼자 치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 이런 단순한 그 왜곡된 역사관에서 이제는 벗어날 때가 됐다 그겁니다. 자, 이순신 하나만 또는 유성룡을 포함해서 둘을 빼고는 조선인 모두를 사심 있는 찌질이로 만들어버린 이 오도된 역사. 당시 전시 내각의 총책임자요, 집권당 동인과 남인의 영수였던 유성룡의 개인 문집 징비록에서 바로 이 왜곡된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자, 이에 대해서 아까 수정선조실록은 선조실록보다 유성룡에 대해서 약간 우호적이라고 했죠. 네. 그런데 수정선조실록에서조차 이 책을 이렇게 평가를 해요. 일찍이 임진년의 일을 추가하여 이름하기를 징비록이라고 하였는데 세상에 유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식자들은 자기만 앞세우고 남의 공은 덮어버렸다 하여 이를 기록했다. 자, 우리의 사관들이 그 당시 우리의 학자들이 그 당시 우리의 선비들이 아주 엉터리치기라고 기록했던 이 책을 국보로 보존하면서 이걸 가지고 영화를 만들고 드라마를 만드는 현실이고 이걸 방송에 나와서 유촉새가 유성룡의 징비록은 조선왕조실록보다도 더 객관적이라고 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겁니다. 지금 징비록에서 가장 억울하게 매도된 인물은 우리가 간신의 대명사처럼 여겨온 원균인데요. 유성룡은 자기가 천거하고 자기 세력인 동인과 남인의 줄을 대고 있었던 이순신에 대해서는 한없는 차장을 늘어놓은 반면 자기와 반대편 진영에서 천거한 원균에 대해서는 부당한 모함을 서슴지 않았던 겁니다. 자, 보세요. 원균이 자, 징비록에 있는 내용입니다. 네. 네. 자, 이제 10분 내로 끝내겠습니다. 원균이 적군의 세력이 큰 것을 보고 싸울 생각을 안 하고 전선 100여 척과 화포, 병기 등을 물속에 가라앉히고 수군 만여 명을 무너뜨렸다. 이게 징비록에 나와요.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수군 10,000명도 없었고 전선 100척 자 이런 걸 그렇게 가라앉히고 그게 있을 수가 있는 일이에요? 오히려 경상 좌수사가 도망치니까 경상 우수사인 원균이 맞아 싸우다가 안 되니까 이순신에게 지원을 요청했던 거거든요. 네. 일단 그 사실과도 다르고 전혀 그럴듯하지도 않잖아요. 개전 시에 조선 전함은 총 100척 미만이었고 수군 역시 다 합쳐봐야 10,000명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100척의 우리 전함과 10,000명의 우리 수군을 원균이 괴멸시키다니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여기서 수군은 좌수사, 경상, 전라 다 포함한 수군 말하는 거죠? 아니죠. 경상도죠. 아직 전라도 쪽은 아예 오지도 않았으니까. 음. 전체 수군요? 네. 네, 만 네. 명. 전체 수군. 만 명이 안 된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원균은 당시에 수군의 4분의 1만 관할하던 경상우수사였어요. 경상 좌수사가 있고 전라도에도 좌우수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순신은 전라 좌수사였으니까 전라도 서울에서 봐서 전라도 좌측에 있는 좌수사하고 경상도 우측에 있는 우수사 즉 이순신과 원균은 서로 인접해 있죠. 접해 있는 네. 관할 구역을 갖고 있었던 지휘관들이었죠. 자, 여러분들 전함과 무기를 물속에 가라앉혔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게 가능하기는 한 일입니까? 또한 마지막 수군 10,000여 명을 무너뜨렸다 해서 무너뜨렸다가 무슨 말이에요, 대가절. 자, 그러면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징비록에. 원균은 성격이 음험하고 비뚤어졌는데 경양 각지에 관계를 가진 사람이 많았으니 이순신을 헐뜯는데 온 힘을 기울여서. 자, 원균이 이순신을 좋지 않게 얘기한 건 실록에 몇 번 나와요. 이순신이 원균을 나쁘게 얘기한 건 난중일기에 한 20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사이가 나쁜 건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유성룡과 원균은 서로 얼굴도 못 본 사이예요. 그런데 아주 잘하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완전 전지적 시점으로. 실록에는 원균이 이순신을 나쁘게 얘기는 했지만 모함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모함이라는 건 없는 사실을 만들어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반면 난중일기에는 원균을 이제 나쁘게 얘기하는 기록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리고 지금 이 징비록에 있는 내용 중에서 경양 각지에 관계를 가진 사람이 많았던 것은 원균이 아니라 이순신이었어요. 이순신은 당내
문무의 실력자였던 유성룡, 권율 등과 끊임없이 서신 교환을 하면서 친교를 유지했습니다. 정치력이 있네요. 아, 정치력이 있죠. 그러니까 역사의 승자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그럴듯하지 않는 비합리적인 기록이 징비록 전편을 통해서 제가 찾아본 바로는 수십 건입니다. 자, 여러분들 징비록에 기록된 원균의 죽음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어떻게 얘기했냐면 적에 쫓기는데 신체가 비대하여 둔하여 소나무 밑에 앉아 좌우 부하들이 도주한 채 적에게 살해되었다. 어떤 이는 그가 적에게 죽었다고 하고 어떤 이들은 그가 달아나서 살아남았다고 하지만 어느 쪽이 사실인지 알 수 없다. 자, 이런 그러니까 이 화법 기레기. 이게 유시민 화법 아닙니까? 그 꼬라지하게 마치 본 것처럼. DNA가 같겠죠. 13대 손이니까. 자, 여러분들 원균은 이순신이 기피해온 해전, 즉 칠전량 해전에 대신 나가 패하여 육지에 올라 최후까지 싸우다가 전사한 장군입니다. 예. 당시 원균의 나이가 58세였어요. 그 당시에 58세면 지금 70세입니다. 70세도 넘죠. 네. 그런데 유성룡은 원균의 신체까지 들먹이면서 비대하고 둔하여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비대하고 둔하여하고 부적절하게 언급함으로써 원균의 죽음을 최대한 비루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당시 선전관이었던 김식이 올린 칠전량 해전 보고서가 있어요. 이건 공식 문서입니다. 네. 그리고 이건 이제 정윤현 장계 보고서인데 원균은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구 6, 7명과 싸우다 최후를 맞았다.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 믿어야지 왜 유성룡의 사적 기록을 믿느냐 그겁니다. 이건 장렬하게 분연하게 전사한 거죠. 자, 우리가 알듯이 임진왜란 때 나라가 망하지 않은 것은 조선 수군이 초전에서 연거푸 승리를 일궈낸 것도 도움이 됐는데요. 사실 말입니다. 임진왜란 전체 해전 수는 뭐 이렇게 뭐 싸우다가 조금 싸우고 어쩌고 하는 것 이렇게 보면 22전으로 총 정리가 될 수 있는데 이 중 17전이 원균과 이순신의 합동 전투였어요. 같이 한 거예요. 그리고 이 17건의 전투 중에서 16건이 경상 우수영 지역에서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선봉에 누가 섰겠어요? 당연히 원균이 섞였죠. 지리를 아는 원균이 섰겠죠. 근데 아까 그 댓글에서 뭐 이순신이 23전 전승 이건 무슨 확률이 뭐 낮다는 거. 왜 이렇게 또 조선 얘기만 하면 이렇게 아는 척 많이 하는. 아, 정말. 그리고 저 12척만 남았다. 맨날 신문 드라마에 나오는 거. 그 마지막 12척 가지고 이제 이순신이 이제 잘한 것도 사실이고 네. 마지막 대승을 거둔 건 사실인데 그때 그건 이순신이 주도한 전투가 아니에요. 중국인이 주도한 전투고 일본은 전투를 않고 철수하는데 쫓아가가지고 격파시킨 거예요. 자, 이 원균은 이순신보다 5살이 많고 무과에는 10년 먼저 등과했습니다. 그리고 이순신보다 가문도 좋고 무과 급제 성적도 우수했어요. 원균은 차석, 이순신은 13등으로 붙었습니다. 그리고 여진족과의 전투에서 공을 세워서 승진했지만 이순신은 여진족과의 전투에서 지휘 실수로 문책을 받아서 백의 종군한 적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은 객관적으로 얘기를 해야 돼. 이순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장군이에요. 그걸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방송은 항상 억울한 사람을 살려내는 쪽에 관심이 많아요. 자, 사실 말입니다. 이렇게 극과 극으로 이순신과 원균을 갈라서 이순신은 만고의 성웅이고 원균은 유치 말년에 간신으로 매도하는 이 선악의 이분법. 이걸 오학년 교수는 콩쥐팥쥐 이분법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러한 콩쥐팥쥐 이분법이 식민사관의 본령입니다. 조선타 연구에 있어서. 자, 오늘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걸로 네. 오늘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네. 네.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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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여러분들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